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 어디가 최슬기입니다. 한 도자기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반 학생들을 양 그룹으로 좀 나눠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양으로 평가를 받는 그룹 하나와 또 질로 평가를 받는 그룹 하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학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양으로 평가하는 그룹은 이 도자기 50개를 만들면 A학점, 40개를 만들면 B학점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또 진로 평가를 받는 그룹은 최고로 잘 만든 작품, 이 한 작품만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학기가 끝나고 미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은 어느 그룹의 학생이었을까요? 언뜻 생각을 해보면 진로 평가를 받는 그룹의 학생이 최고의 작품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는 달랐다고 합니다. 질보다 양이라는 말, 이 상황에서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으로 평가하는 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작품이 질로 평가하는 그룹 학생들의 작품보다 훨씬 우수했다고 합니다. 양 그룹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계속 빚다 보니까 이 실력이 저절로 쌓인 반면 질 그룹 학생들은 완벽한 단 하나의 작품에 집중하느라 이 실력이 나아질 만큼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도 도자기 만드는 방법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이들의 절대 원칙이 재빨리 행동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으로 최고의 순간, 또 최고의 결과물만을 상상할 게 아니라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일이라도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작은 일, 바로 종목 어디가와 함께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어디가 오늘도 매눈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아파서 네, 좀 자리를 오래 비웠었는데요.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그때 저는 이제 회사에 이제 녹화가 있다고 말을 하고 3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푹 잤죠. 그래서 근데 알아버렸어요. 왜냐면 2주 동안 같은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저번 주에도 녹화 안 했니? 이렇게 대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은 제가 3시에 퇴근했다는 거 대신 모르시고 계시죠. 그냥 녹화만 없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른 친구들까지 알아가지고 지금 계속 친구들이 녹화하는 걸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 다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내용을 듣진 않거든요. 이렇게 찍은 모습만 봐요. 모습만 보고 이번에 찍었구나 안 찍었구나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옷이라도 좀 바꿔 입고 나와야 이 녹화 새로운 녹화인지 확 들어다니까 저야 뭐 똑같은데, 그래서 최 앵커가 어쨌든 옷을 좀 방금 누구의 말대로 안악수나문 패션이 있다 보니까 아마 한눈에 대표님도 요번에 찍었구나라고 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좀 목걸이에 힘을 좀 줘봤습니다. 네, 오늘 요거 목걸이 때문에 또 한 말을 굉장히 들었는데 굉장히 보여요. 네, 목이 좀 약간 무겁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좀 몸이 아파서 좀 자리를 좀 비웠었는데 이번에 몸이 아프고 나서 보니까 여름 건강 관리 정말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아픈 김에 한번 건강 검진까지 좀 받아봤는데 몸 아주 뭐 이곳저곳이 난리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덥고 해서 좀 끼니 좀 걸을 때도 있었고 좀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상 신호가 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름 건강 관리 참 신경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은 혹시 건강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일 있으신가요? 뭐 전혀 없죠. 전혀 없고요. 사실 술, 담배를 줄이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인데 단순히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적인 일까지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술, 담배를 줄이는 것보다 다른 좋은 걸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입장도 안 되고 뭐 현재 같은 경우는 그냥 운동이나 좀 할까라고 생각 중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당장 바로 뛰어드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영님도 뭐 다이어트 생각만 하시지 뭐 그렇게 아니요, 특별히. 저는 바로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게 지금 결과물인가요? 네, 저 지금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코스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코스피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줄곧 보였었는데, 이제는 박스권 좀 돌파하려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30포인트 7월 23일 장중에 좀 넘기는 모습도 나왔었고요. 이제 국내 시장에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실수를 한 게 뭐였냐면,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 이 주식 상품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잘 안 해요. 추천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장세가 어떻게 갈지 모르면 추천을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을 지수에 투자를 시키는 거는 그렇게 좋은 행동은 사실 아니에요. 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코덱스 레버리지가 어떻게 급락을 맞은 이후에,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피 지수에서 급락을 맞을 때 알고 있었어요. 무조건 올린다. 급락 시작된 지점까지 무조건 올린다.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재미를 짭짤하게 봐왔었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쭉 밀릴 때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찍으세요. 딱 찍었어요. 찍었는데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1.2조를 매수를 치면서 같이 그 주가가 오를 때 팔았는데, 오히려 그때 방향성이 외국인들이 오히려 상방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포지션으로 인식을 하고 좀 더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수익을 조금 갉아먹고 빠졌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이 현재 차트 코덱스 레버리지도 박스 상단을 재차 이탈한 모습이면서도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 쭉 일방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향성을 본다면 상방 쪽이 좀 어떤 추세를 강화시키는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더 좀 주식 쪽도 좀 붙여볼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희망 갖고 우리 시장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자,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고민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종목 어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볼 포트폴리오 어떤 포트폴리오인지 궁금한데요. 자, 이 포트폴리오 들고 잠시 후 내 종목 어디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 종목 어디가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고 있는 내 종목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함께 해볼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4종목 담겨 있는데요. 유한양행을 제외한 3종목은 모두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들 많이 들고 계신데요. 최근 코스피가 좀 암담한 분위기를 연출하다 보니까 대한투자처로 코스닥이 좀 떠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구성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인데, 수익 면에서는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이제 나서 주실 차례입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구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포트폴리오 좀 전반적인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괜찮아요. 잘하셨고요. 뭐 시가총액 대비 실린 비중도 괜찮고, 그리고 적절한 매수가, 뭐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 적절한 매수가, 매수 타이밍을 보더라도 괜찮은 지점에서 진입을 했어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그게 좋다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냥 평범한 포트폴리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 실제로 뭐 코스피가 더 간다, 코스닥이 더 간다, 지수가 더 간다 그래서 내 종목이 더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수는 지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항상 살아있는 차트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막 남들 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때도 내 종목이 그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어쨌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되게 뿌듯한데, 지금 이런 포트는 사실 뭐 코스닥 코스피의 어떤 의미보다는 이런 약간 테마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충분히 한 6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포트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함께 해볼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일단 뭐 크게 나쁜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준다면 훨씬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히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종목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종목, 미동전자통신입니다. 미동전자통신은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 우리가 흔히 블랙박스라고 말하는 제품, 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전자통신은 자체 브랜드인 뉴라이브를 통해서 블랙박스 시장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좀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지난 6월부터 주가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6월부터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 7월 23일 기준 종가는 7,320원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 매수 단가는 7월 23일 종가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미동전자통신 매수 단가는 7,500원이고요. 우리 시청자분은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2009년에 미동전자통신이 설립이 됐는데요.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69%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장 이후의 실적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회사 설립 뒤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고 나서 좀 주가가 살짝 좀 출렁거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썩 좋지 못했죠. 그러면서 조금 우울한 분위기도 감지가 됐었는데, 자, 전문가님, 예. 일단 실적만 놓고 본다면 상황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미동전자통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 해주셔가지고 차트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미동전자통신은 사실 뭐 일단 인지도에서 크게 좀 밀린다는 게 일단 최대한 단점이고, 물론 블랙박스 시장 자체가 뭐 한 연평균 지금 한 15-20% 정도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예, 아직 차에 뭐 블랙박스 안 다셨죠? 네. 차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제 좀 이따 사실 텐데, 네. 박스가 이제 지금 단 차량이 한 전체 대수 20%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거의 신차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추가로 달긴 다는데, 미동전자통신은 이제 상장되고 나서는 이제 조금 특이하게 얘네들은 R&D 쪽에 아예 집중을 하고, 그 다른 이제 뭐 외주 업체나 이런 쪽으로 아예 판매망을 맡겨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수익을 좀 단기간에 빨리는 컸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부차적인 상품들, 뭐 어떻게 하더라, 이제 차 뭐 가면은 옆에 앞뒤로 삐삐삐 거리는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관련된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면 소음이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행자 통로에서 사람들이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이 가상의 배기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게 정부랑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시권적으로 잡혀야 돼요. 잡히지 않으면 네, 그렇게 뭐 썩 뭐 좋은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없겠고요. 현재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회사들은 보통 신제품이 출시될 때 주가가 또 올라왔다. 예, 좀 그게 라이프 사이클이 좀 빠지면 또 주가도 빠졌다. 예, 다시 출시되면 또 올라왔다. 이런 셈인데, 요 미동전자통신은 그렇기 때문에 최영커 말씀하신 6월달에 그 제품들, 예, 그 라인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탄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그 실적이 얼마나 가질지는 사실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차트상도 그렇게 썩 이렇게 망가진 차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예, 매수하신 단가랑 비교해서 예,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 자체도 좀 이렇게 보기도 저렇게 보기도 좀 힘든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미동전자통신 일단은 차트 함께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 어떤 전략 취하시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살펴볼까요? 예. 차트는 이미 목표가가 딱 잡혔어요. 이제 보자마자 딱 읽혀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주식을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 딱 보자마자 요 패턴으로 간다. 그럼 내가 목표가 어디다. 예, 그럼 박스 상단 돌파 나올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예,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예, 못 본다. 이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현재 긴 이 박스를 예, 길게 돌리는 중인데 예,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 흐름한 견조한 흐름이 나올 때 여기서 이런 추세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추세가 무너진다는 건 이 박스까지 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이 하향하는 이런 추세대로 여기서 이 주식이 더 이상 주가 상승하지 못하고 그래서 뭉개지는 현상, 뭉개지더라도 같은 지금 계속 추세를 형성했던 요 라인들을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벗어난 라인들끼리 지금 사실 이런 공간들이 매물이 뚫려 있는 자리예요. 매물이 뚫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자리, 위 아래 자리까지 굉장히 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올라가는 것보단 내려가는 게 좀 쉽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검은 선 7,330원이 기준선 라인인데 이 사실 기준선 라인 근처에서 매매는 하는 게 아닌데 이분은 이제 차트 분석이 좀 안 됐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공격적인 자리에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뛰는 말에 올라타는 게 주식의 이 정석입니다. 바닥에서 기는 이런 종목들 잡아가지고 하는 건 돈 없는 하수는 짓이고 뛰는 말에 올라탄 요 점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점을 받을 수 있겠고요. 박스 상단까지 이제 노려봐야죠. 박스 상단 정도 한 8,000원 상단까지 노려보면서 이건 들고 가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이렇게 팍 뭉개지고 뭐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은 목표치가 뭐 크게 높진 않아도 일정 이상은 해주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한 8,000원, 8,5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좀 끌어보다가 돌리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떨어지는 건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목표가 그렇게 바라보고 이 고점 박스를 돌파할 때는 한 전체 물량의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만 들고 가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동전자통신 일단 차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뭐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차트 상황 참 뭐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차트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8,500원 선이었죠. 네, 8,500원 선에서 일단은 좀 일부 물량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자, 일단 또 박스 돌파가 나오면 그 이유는 뭐 감사합니다 하고 넘겨야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미동전자통신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오이솔루션입니다. 요새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찾아보는 게 더 힘들 정도인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면서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핵심 부품인 이 광 트랜시버를 생산하는 오이솔루션도 덩달아 각광받고 있는데요.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건 이 광통신망을 연결하는 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광 트랜시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 이 오이솔루션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이솔루션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또 글로벌 주요 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상황, 전망도 참 밝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점이 많은 오이솔루션, 우리 시청자분은 1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오이솔루션 분석한 자료들 좀 찾아보다 보니까 거의 다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오이솔루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저희는 며칠 전에 진입을 했어요. 이 종목에 며칠 전에 진입을 했는데 사실 이런 거 사실 공개하기 싫거든요. 이제 이런 거, 우리가 하는 종목은 항상 혼자 말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잘 해주셨어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뭐 찾아본 자료가 저랑 겹치는 건지 제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뭐 트랜시버라는 건 광 트랜시버는 그런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꾸고 또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LTE망이 계속해서 깔리다 보니까 그것적으로 2013년도 말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막 투자가 지금 뭐 잘생겼다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LTE가 뭔지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회사가 매출도 꽉 늘고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가 이제 광 트랜시버 쪽이 단순히 이제 트랜시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전기에 대한 이 송출이나 송출이라기보다 송수신에 관한 전자 모듈에 들어가는 이런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 뭐 LTE망이 뭐 1차적으로 깔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 후공정의 클린룸
예, 전공정 클린룸 이런 것처럼 한번 대량 공정이 딱 증설될 때 같이 클린룸이 깔리지만 실제로 깔리고 나면 예, 그 이후부터는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면서 클린룸 하는 업체는 예, 새로운 공장 발주를 하지 않으면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까는 건 까는 건데 이제 LT망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세대들이 이 한번 깔리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가 깔리기 전까지 또 공치고 놀아야 돼요. 예. 그런데 얘들은 그래 기본적으로 매출의 한 분기마다 한 200억 이상은 해줄 것 같습니다. 예. 해줄 것 같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이솔루션이 단순히 국내만 하는 게 아니죠. 뭐 시스코, 삼성전자, LG, 지금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지멘스, 뭐 관련된 한 세계 탑 10의 어떤 전기전자 유통 그 회사들 중에, 유통이 아니고, 전기전자 솔루션 업체 중에 8곳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납품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 외국 쪽에서 수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깔다가 쉬면은 다른 나라에서 깔고, 인도에서도 깔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깔고 이러다 보니까 이 라이프 사이클이 비질 않는 거죠. 계속 연속적으로 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시총도 괜찮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평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괜찮고 에비타 이런 것들 상당히 괜찮아요. 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입을 하지 않았겠죠. 예, 앞으로 전고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는 만약에 돌파 나오면 예, 그냥 물량 더 붙여야 더 사야 돼요. 예, 지금은 일단 모아간 단계고 예, 쉽사리 빠지지 않을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지금 오이솔루션 역시 전문가님한테도 또 칭찬을 받았는데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은 19,0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좀 플러스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오이솔루션은 22,4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차트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2670원, 2670원이 뭐 얼마 정확히 몰라요. 한 2700원 될 것 같은데 예, 크게 의미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예, 기준선이 넘어갈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예, 올라타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깨지 않고 견주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 결국 지금 이게 예, 시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으로 얼마나 걸릴지 그거는 예, 이제 기우제를 지낼 제가 한 번 더 기우제를 지낼 타점이 분명히 오겠죠. 여기서 한번 박스권을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시점에 이제 저는 기우제만 지내면 되는데 이건 시간만 지내면 되고 지금은 이제 프라이스 가격적으로만 왔다 갔다 흔들고 있어요. 예, 아주 좋은 흐름이죠. 이 매수가가 얼마였죠 이분이 지금? 네, 19,000원에 매수를 하셨죠. 예, 잘 사셨네요. 예, 19,000원인데 예, 19,000원 이 라인 잘 사셨어요. 예, 굉장히 잘하셨고. 회사를 잘 고르셨어요. 지금부터 수익권이다 판다? 예, 아니에요. 예, 물량을 더 사야 됩니다. 예, 더 찍어야 돼요. 예, 꾸준히 예, 찍는데 어떤 날 찍냐? 예, 일주일에 예, 한 주라고 하면은 5번이 있겠죠? 5번이 있으면은 3주간 더 찍습니다. 3주간 더 찍는데 어떻게 찍냐? 예, 한 6번 정도 나눠서 합니다. 예, 시기는 상관없어요. 예, 한 3주 정도 나눠 끊어가지고 물량을 더 모아가겠습니다. 더 모아가면서 눌려도 한번 사고 예, 밀려도 한번 사고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일 시초가에 계속 꾸준히 사는 거죠. 예, 아주 소량씩 매일 사도 되고 시초가에 이런 거는 물량 모아가서 이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고점에서도 물량 확 한번 털어주고 예, 뭐 돌리면 어쩔 수 없고 예, 돌파 나오면 또 돌파 나오는데 들고 가고 예, 돌파 나올 때는 예, 일부 수익 실현했던 걸 예, 다시 재차 사는 이런 모습으로 대응해도 좋고요.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이전에 우리 이제 방에서 SK 하이닉스와 원익 IPS를 모아갔어요. 쭉 모아갔을 때 굉장히 흔들렸다 말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 종목은 가격으로 걱정 아니니까 예, 그냥 기다리시면 알아서 오를 거라 했는데 정말로 수익이 막 빵빵 터졌죠. 그 이후에 그런 종목처럼 예, 그냥 이런 것들은 혹시나 뭐 기준선 밑에서 밀리더라도 예, 그걸 오히려 한 번 더 예, 이런 가치주들은 예, 지금 22,000원도 싼 가격인데 19,000원이 되면 이 본질 가치보다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죠. 잡아야죠. 예, 충분히 좋습니다. 끌고 갑니다. 네.
자, 일단 오이솔루션 차트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물량을 더 더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일단 물량 더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시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물량 더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일단 이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하면 되는 거죠? 네, 목표가는요. 지금 일단 전고점까지 봐야죠. 26,400원까지 물량을 이제 지금은 모았다가 터트리면 박스권은 상단 26,400원에서 일단 한 반 정도 팔고 나머지 돌파 나면 뭐 반이나 3분의 1, 4분의 1 상관없어요. 문제는 박스권이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싸움이에요. 그때는 알아서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그 정도 물량만 터트릴 때 들고 가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모을 수 있는 시간적인 이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예. 그러니까 일단 목표가는 26,400원으로 설정을 해두고 일단은 계속해서 물량을 더 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이솔루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제대열 보관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매출의 약 70%를 제대열 은행에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제대열은 신생아의 탯줄 속 혈액을 말하는데요. 이 제대열에는 조혈모 세포와 줄기세포가 풍부해서 백혈병과 뇌신경계의 질환 등 각종 난치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생명 자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메디포스트는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이 무릎 연골 재생 치료제 시술과 관련된 특허를 일본에서 취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은 이 소식 들으셨어도 썩 기분이 좋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오이솔루션에서 굉장히 종목을 선택하는 탁월한 눈을 보여주셨던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현재 메디포스트는 우리 시청자분의 수익을 가장 깎아먹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매수 단가가 7만 원이었는데 7월 23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가는 5만 9천 원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메디포스트 하면 그래도 국내에서는 좀 알아주는 곳이기도 하고 또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더 각광받는 그런 분야잖아요. 또 계속해서 특허 취득 소식도 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법도 한데 메디포스트 지금 현재 상황은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메디포스트의 발목을 붙잡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예, 다른 이유는 이제 확정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제대혈, 뭐 제대혈이 사실 뭐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그 엄마랑 그 탯줄 사이에 있는 그렇죠. 그 아기들의 혈액이죠. 그 아기들의 혈액을 이제 보관하는 제대혈, 요것 쪽에 아마 좀 이제 시장 점유율도 가장 높은 편이고 한데, 예, 그거 자체는 그거대로 해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가장 좀 비중을 차지해야 될 건, 예. 좀 있으면 이제 그 최슬기 앵커도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오죠. 예, 그 퇴행성 이제 관절염 이런 쪽이 이제 오는데. 아직 먼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어머니랑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오늘 좀 실수를 했어요. 사실 종이를 그 자료한 걸 장보를 그 좀 놓고 와가지고 이름이 이게 카니스템인지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카티스템입니다. 카티스템. 네. 예, 저는 그 이 용어가 그 최슬기 앵커가 방금 이거 설명할 때 용어가 나올 줄 알고 그게 기억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용어를 말씀 안 하셔가지고 큰일 났다 혼자서 이러고 저는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려고 네. 이렇게 좀 비워놓는 자리였는데 네, 오늘 한번 서로 까자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카티스템. 네. 예. 예, 카티스템이 지금 이제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에 이제 시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시술이 늘고는 있어요. 예, 계속해서 늘고도 있고 뭐 해외 쪽에 임상 실험이나 이런 쪽 많이들 이제 좀 붙여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근데 일평균, 월평균 했을 때 이 손익분기점 카니스템 그 메디포스트가 가진 전체 말고요. 카니스템이라는 단일 제품이 가진 이 BEP 손익분기점이 있죠. 예,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어서려고 하면은 아직은 이 월별 그 치료 수술 건수가 아직은 부족해요. 한 연말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가지고 BEP 선은 좀 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기도 해요. 왜냐면 뭐 아직은 사실 뭐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 가격도 물론 이제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시권적으로 이 그 충분하길까 항상 찍어주는
예, 그런 것들이 올라올지는 아직 좀 미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뭐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예,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그 또 좀 있으면은 또 최슬기 앵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치매 치료제가 있는데 예, 신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치매 치료제가 있는데 오늘 디스가 끝이 없는데요. 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데 치매 치료제 저도 맞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는 네, 이제 네. 청년성 치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치매 치료제들이 이제 영국이나 홍콩 뭐 이런 데서 수출이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치매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뭐 아프리카, 우간다 뭐 이런 데가 아니죠. 예, 선진국들, 선진시장인데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 자체가 이 약간 후진국을 해봤자 많이 후진국 말고요. 뭐 홍콩, 호주 이런 데 비해서 조금 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예, 선진국들은 한 3, 4단계까지 가야 어느 정도 그 임상을 허락을 해주고 받아서 이게 그 미국 쪽에 수출이나 뭐 이런 게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그 선진국 쪽에 어떻게 보면 이 치료제가 아직 신제품이어가지고 충분히 나중 되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선진국들의 시장에서 임상실험 단계 때문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좀 메디포스트가 좀 아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예, 기본적으로 해왔던 제대혈이나 예, 카티스텐 그리고 그 치매 치료제 예, 그런 것들이 실적을 좀 가시권에 접어든다면 그러면 차트가 좀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조금 위험합니다. 네. 자, 일단 지금으로서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그렇다면 차트는 지금 어떤 곡선 그리고 있는지 차트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차트는 이 뭐 단순히 짧게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이 차트는 조금 길게 봐야 되는데 예, 굉장히 지금 하락이 컸죠. 예, 쭉 밀렸어요. 예, 쭉 밀려서 이런 종목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포인트가 예, 차트를 분석을 잘못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전에 오상자일, 지금 오상자일이 잘 나오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이런 기준선 이후로 밀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예, 한 반, 두 반, 세 반. 보통 이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은 아예 큰 그림으로 나와버린 거죠. 아예 큰 그림으로. 예, 기준선 두고 아예 큰 그림으로. 근데 못 올렸어요. 이 부분을. 예, 어느 정도 이 겨드랑이, 보통 이제 우리가 겨드랑이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 놔야지 이 흐름이 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 흐름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예, 또 매수를 또가 아니죠. 이제 그렇게 그려가는 차트에서 매수를 또 하셨다는 거죠. 또는 또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예, 한 번 더 망가지는 종목을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차트 모양상 뭘 바라본다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냥 요 기준선 부근에서 올라올 때 한 번 한 번씩 청산을 해야 되는데 또 기준선이 7만 원이구나. 결국 기준선에서 매매를 하셨는데 일단은 가장 큰 하락에 이 53,500원을 깨면은 당연히 손절. 그리고 7만 원에서 파는 건 조금 뭐한데 사실 이 종목은 이미 손절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수익을 실현한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올라오는 거 근접해가지고 7만 원 가까이 왔을 때도 팔고 예, 계속해서 팔아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예, 여거지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지. 예, 이런 건 없습니다. 예, 항상 내가 사고 팔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 진입을 할 때 당시. 하지만 팔아야 되는 이유만큼은 확실하죠. 손절을 줄여나가면서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해 예, 점점 한 번씩 올라올 때 근처에서 최대한 청산을 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메디포스트, 저는 지금 손절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직은 손절 대응을 할 시점이 아닌 거죠? 손절 대응을 넘었는데 넘었는데도 거의 들고 계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예, 보통 그 저희 회원님들도 막 어차피 무슨 종목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익이네요. 짝짝짝 해서 매수 단가를 보면은 며칠 전 게 아니라 저기 한 1년 반 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기다렸어요.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추천을 했었던 우리가 성신양일 추천을 제가 며칠도 했었죠. 네. 그 이후에 한 2주, 3주 잘 갔어요. 잘 가다가 시멘트 값의 가격의 인상분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급락을 맞았는데 저희 회원분들 들고 계셨죠. 또 하필 또 무방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냥
지금 잘합니다. 손절 칩니다. 예, 거의 하한가까지 맞았어요. 저는 제가 한 스타일 자체가 거의 주식에서 하한가를 많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급락을 잘 맞지는 않는데, 예, 무조건 8% 넘어가면은, 예, 양봉, 음봉으로 빵 만들면은 무조건 잘라서 날리는데,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하한가를 만든 종목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넘어간 이상, 예, 안 잘라요, 아마. 예, 못 자르죠. 예, 올라올 거라는, 예, 어처구니 없는 기대감 때문에 못 자릅니다. 예. 네, 그럼 일단 메디포스트 일단은 계속 좀 우리 시청자분 들고 가시다가 예. 그래도 손절 대응 라인은 어느 선에다 좀 맞춰두면 좋을까요? 예, 그래도 저점을 한 53,500원 선에서 박스 저점을 그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깬다. 예, 이때는 그냥 뭐 열받아서 주식을 불을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냥 손절만 가볍게 얼마라도 챙기고 나오는 쪽으로, 예, 하는 게 좋겠습니다. 53,500원.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 메디포스트는 일단 계속 좀 들고 가시다가요. 그래도 53,500원 선이 좀 다가온다 싶으면 그때는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유한양행입니다. 비중 20%고요. 매수 단가는 18만 원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한양행도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한양행은 2012년도에 이제 정부가, 예, 일괄로 약가를 좀 인하를 했어요. 약가 인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의약 제약사들이 좀 마진이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그때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싼 저가에, 예,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오거나 그러니까 원재료 의약품이죠. 예, 원료 의약품을 중국 쪽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이 마진율이 확 낮아지다 보니까 인력을 내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품하기도 쉽고, 예, 그리고 이 관리가 쉬운 다른 이제 큰 회사들한테서 이 원료 의약품을 그냥 사오는 쪽으로 돌리는 작은 중소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지금이야 버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 그때는 당시에도 뭐 아예 유한양행이나 다른 것처럼 실제로 원료의약품 쪽에 투자한 회사들은 지금이야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그때 2012년 말부터 중국 쪽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료의약품을 뭐 다른 회사에서 구매를 하게 만들었던 지금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의 그 가격 경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또 글로벌 그 제약사들이 중국 쪽에 있는 공장들에 있을 때 그쪽에서 생산된 라인들에 의해서, 예, 결국 그 갑의 위치를 뺏기는, 예,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예,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선진 시장 같은 뭐 일본이나 해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중국산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산 고품질의 원료 의약품을, 예, 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이제 그런 걸 팽개치고 R&D를 팽개치고, 예, 돈이 당장은 안 되니까, 예, 그걸 하려고 예, 하지 않고, 예, 순수하게, 예, 유한양행처럼 계속 개발을 해왔던 회사들은, 예, 이제는 조금 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원료 의약품을 계속 좋은 단가에 좋은 마진으로 계속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은 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 내수 시장이 지금 자체가, 예, 크게 그 의약 자체 제약사들이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한양행도 뭐 그 글락스낸 그 아시죠? 예, 이름이 까먹었어요. GKL인데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글락스낸 스미스 어쩌고, 예, 그런거나 뭐 하여튼 그런 쪽에서 그 상표를 따와가지고 사와가지고 판권을 사와서 국내 판권으로 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내수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쪽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시적으로 좀 매출이 좀 잡히고 좀 늘었어요. 예, 뭐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원료 의약품이 얼마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전을 해줄 것인가, 예,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가 원료 의약품이었고, 두 번째가 그 이제 외국에서 판권을 사온 의약품들의 선전. 세 번째로는 현재 이제 유한 킴벌리가 중국 쪽에서 뭐 관련된 제품들 많이 팔아왔었는데, 예, 생활 잡화들이죠. 뭐 휴지 같은 것들. 근데 지금 이 중국 쪽에 있는 유한 킴벌리에서 매출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쪽은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중국 시장을 일단은 어느 정도 가서 선점 아닌 선점, 그래도 좀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선점은 뭐 의미가 없겠지만, 네,
좀 각축 구도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약간 그 힘이 붙이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한 킴벌리는 좀 아쉬운 시장을 힘없이 좀 놓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지금 좋다 말다 뭐 이렇게는 사실 표현하기는 모든 제약사들이 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자, 뭐 제약사들 뭐 상황 다 비슷비슷한데요. 유한양행도 지금 뭔가 뚜렷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한양행 차트상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볼까요? 예. 이분이 매수를 한 18만 정도 하셨죠? 예, 18만, 네. 18만 정도 하셨는데, 예, 이전에 한번 크게 꼬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예, 만들어주면서 싹 올라오는, 예,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굉장히 흐름과 자체는 이때까지는 봐줄만 했죠. 봐줄만 했었는데, 그렇다고 지금도 나쁘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현재 이 왔었던 이 날개를 다는 패턴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패턴이에요. 이렇게 한번 어깨를 달았다가, 예, 머리를 달았다가, 다시 한번 재차 머리를 다는, 예, 이런 지금 어깨에 다시 날개를 다는데, 결국 이런 추세가 잡히면서 이 추세를 지금 뭐 그냥 제가 대충 그린 거라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추세들을 이런 쪽에서 깬다. 예, 돌파가 밑으로 나온다. 예, 이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속절없이 지금 줄기차게 그냥 쭉 흘러버립니다. 지금 힘을 받아야 할 구간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예, 밀리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이제 이거는 뭐 손절 쳐야 돼요. 손절 쳐야 되고 아직은 그 매수 단가랑 지금 현재 시장 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예, 꾸준히 그냥 들고 가시면 되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수익을 내는 게 사실 용이한 종목은 아닙니다. 예, 제 생각에는 조금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 사실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강하게 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안국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끔 한 번씩 강하게 튈 때가 있는데 유한양행은 상대적으로 이게 좀 호가가 커서 그런지 이렇게 좀 팍 이렇게 튀는 그게 자주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 그 제일바이오였던가요? 무슨 그 닭고기 관련된 동물 사료가 그런 것들, 예, 그런 제일바이오처럼 한 번씩 뭐 AI 올 때 뭐 터주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서 예, 들고 가는 종목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펀더멘털 자체가 예, 새롭게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예, 그런 점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요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홀딩은 하는데 예, 이런 거는 사실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예, 그냥 알아서 정산이에요. 알아서 정산.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일단 유한양행 일단은 좀 계속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느긋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유한양행 목표가는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갑자기 생겼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크게 본다면 이제 이 상승이 한번 이쪽에서 나와줬던 예, 이런 가격들을 한번 일단은 이 가격의 시발점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이 전체를 예, 박스로 가져갈 수 있는데 예, 지금 이 가격대에서 여기서 어떤 상방에 하나의 1, 2, 3 예, 1, 2, 3를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예요. 왜냐면 이게 가격적으로 워낙 한번 출렁임이 심하게 왔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전체 다 박스다. 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날개를 만들었던 과정에서 다시 올라오는 네, 이런 라인들 한 20만 원 선.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만 원 선. 네. 자, 일단은 유한양행 계속 우리 시청자분 좀 보유를 하시고요. 자, 일단 뭐 20만 원 선, 19만 원 선 여기서 좀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까지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일단 오이솔루션, 메디포스트, 유한양행은 일단 계속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하게 처분할 종목은 없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 이 미동전자통신의 전략을 8,500원 선에서 이 물량 좀 소화를 하고 좀 이익 실현한다.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짰었거든요. 만약에 미동전자통신의 물량을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 자리를 채울 종목을 좀 소개를 받아보면 좋겠죠.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사실 이 프로를 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실 앞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특정 개인의 포트다 보니까 의미가 없을 수 있어도 마지막에 추천하는 주는 좀 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성신양회처럼 그런 꼴이 나오면 참 참담해요. 그냥 어떻게 되면 막 우리가 그 이불킥이라 그러죠. 잠자다 이불 막 열받아서 걷어찬다고 쪽팔리거나 했을 네. 때 얼마 전 예전에 신한지주랑 GS건설이 한번 빠그라졌을 때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근데 성신양이는 또 굉장히 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줬는데, 물론 다른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주고 있어요. 뭐 이온쿠첸이나 내추럴 엔도텍 뭐 20-30% 이상씩, 뭐 그 현대산업 이런 것들도 거의 20-30%씩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방은 축제 분위기인데, 그래도 물려 있는 분은 성신양에 물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팔라고 했는데도 안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종목을 추천하는 게 굉장히 이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약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과연 제가 해서 얻는 게 저한테 얻어지는 게 뭘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래도 저번 주에도 LG이노텍을 추천을 했을 때 LG이노텍을 그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눌리는 매물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매물대가 13만 8천 원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이후에 눌리고 난 이후에 14만 8천 원 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방은요, 당연히 매수죠. 이런 종목은 매수해야죠. 네. 자, 그렇다면 새롭게 지금 소개를 해주시는 종목 LG이노텍인데요. 자, LG이노텍 이미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LG이노텍 오늘 소개를 받아봤는데 그때랑 매매 전략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좀 유지를 하나요? 매매 전략은 사실 똑같아요. 매매 전략은 똑같은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개인 이노마들까지 막 같이 달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쉽사리 주지 않을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조금 이 시간, 이제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냥 말씀을 그냥 재미로 드리는데,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면 손절 라인 길게 가져가면서 물량을 계속 타는 거예요. 왜? 앞으로의 가시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담는 거죠. 문제는 제가 자꾸 이런 데 나와서 이런 말을 자꾸 떠들면 떠들수록 개인들이 더 달라붙어 버리니까 우리 방 회원님들은 더 이제 짜증이 난 이런 상황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성신양이를 어떻게든 좀 만회를 하고자 하는 욕심에 공개를 사실 그 전주에 추천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복잡하지 않았는데 이 종목에서 어쨌든 만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또 같이 그 가격에 또 매수를 이제 그 물량을 매집을 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손해를 봐도 저도 보고 회원님들 보고 요거 방송을 보고 사시는 분도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의 아치형 그 건물을 만들고 나면은 그 건물에서 아치형 건물 이제 시공식인가요? 그러니까 완성식? 그럴 때 그 대들보를 뺄 때 그 건물을 만든 사람을 그 아치형 밑에다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해서 잘못 부실공사면 떨어져서 죽겠죠. 근데 저는 이 LG이노텍으로 제가 한번 아치형 밑에 서보겠다고 한번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더 전이죠. 자, 일단 뭐 LG이노텍 13만 8천 원 선을 매수 단가로 저희가 설정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매수 단가 역시 이번에도 13만 8천 원 선으로 설정을 하고, 목표가와 손절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까먹었어요. 까먹어가지고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의미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사실 이 종목은 뭐 목표가는 나중에 차후에 지금 잡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내는 가격으로서는 한 17만 원 선, 17만 원 선이 되어 있고요. 손절 라인, LG이노텍은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손절 라인보다 좀 더 길게 가져갑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가격을 매긴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는 가격을 제가 매긴 것 같은데,
얼마 매겼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지금은 딱 이렇게 할게요. 13만 8천 원의 선에 대한, 근데 일단은 자료는 나갔으니까 예, 자료선으로 예, 일단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한번 자막으로 깔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지난주에 손절 대응이 12만 4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12만 4천 원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방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가져갈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가져갈 거예요. 예,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2만 4천이 되고 목표값은 17만 원 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LG이노텍 신규 종목으로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삼총사들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긴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일단 저희가 매매 전략 짠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3만 8천 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는 17만 원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12만 4천 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신규 종목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네 종목 어디가였습니다. 네, 아직 여전히 좀 더운데요. 자, 그래도 여름이 이제 조금씩 가고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니, 뭐 벌써 여름이 가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낮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 저녁, 이 녹화가 끝나는 이 시간 무렵이 되면 제가 좀 느끼곤 하거든요. 자, 여름은 조금씩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좀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늘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전문가님도 기침 좀 계속 하셨는데 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목 포트폴리오를 바꿔드립니다. 계좌에 담아놓은 종목 구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매해는 전문가에게 신청하세요. 수익이 나는 엣지 있는 포트폴리오로 바꿔드리고 매해는 전문가의 유료 온라인 강의 일주일 이용권도 드립니다. 참여 신청은 SS증권방송 게시판 www.sstv.net 또는 www.리치맵.co.kr 전화 02-6344-7557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